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름다운 강의 국어교사 김하림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뭐에 대해서 배웠었죠? 네, 소단원 1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읽기에 대해서 배웠었죠. 이번 시간에는 소단원 2 뭐였죠? 네,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쓰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인생의 모든 것들을 궁극적으로 뭐라고 했었어요? 문제 해결 과정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선생님이 게임에 빗대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가르쳐 줬었는데 선생님이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즐거운 상상을 해볼까요? 코로나가 끝나서 이제 소풍을 가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다음날 소풍날 이렇게 맛있게 먹을 김밥을 준비한다라는 상황을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일단은 우리가 김밥을 만드는 방법을 모른다면은 인터넷에서 백종원 김밥 이렇게 레시피를 찾아서 레시피를 출력을 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해야 되죠? 재료들을 구입을 해야겠죠? 김이랑 계란이랑 밥이랑 맛살이랑 다양한 재료들을 구입을 해놔야 될 거예요. 이 재료들을 데치고 조리하고 해서 다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이제 순서대로 김을 먼저 깔고 그 다음에 밥을 깔고 재료들을 넣고 돌돌돌돌 말아서 툭툭툭툭 썰면은 맛있는 김밥이 완성이 되겠죠. 이 과정이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쓰기와 굉장히 닮아 있어요. 자, 어떻게 닮아 있는지 선생님이 가르쳐 주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글을 쓸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제일 먼저? 네, 어떻게 쓸지 다양한 상황을 파악을 해서 계획을 해야겠죠. 김밥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써야 어떻게 김밥을 만들어야 되는지 백종원 아저씨 레시피를 검색을 해서 출력을 하는 과정이 계획하기 단계와 굉장히 닮아있죠. 이런 계획하기 단계에서 우리는 어떤 김밥을 만들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결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김, 밥 이런 재료들을 구입을 해야 되겠죠. 자, 글도 마찬가지로 어떤 글을 쓸지에 관해서 다양한 글감들을 미리미리 마련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글감으로 글을 쓸지 그리고 이 글감이 내 글에 굉장히 옳은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에 부딪히고 여기에 대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가요. 그리고 우리가 김 먼저 깔고 밥 먼저 깔고 다양한 재료를 깔듯이 이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은 어떤 순서로 조직할지 이런 문제에 부딪혀요. 그래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순서로 글감을 배열할지 이런 문제에 부딪히고 여기에 대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돌돌돌돌 말아서 툭툭 썰어서 맛있게 표현을 하죠. 이것처럼 글도 글을 쓰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맛있게 멋있어 보이게 이렇게 잘 표현하기 단계가 필요할 거예요. 이때 어떻게 우리가 첫 문장을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중간에서는 어떻게 하면 독자의 흥미를 유발할지 이런 다양한 문제에 부딪히고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해결하는 과정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김밥을 예를 들어 보았는데 자, 우리가 글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단계별로 어떻게 다양한 문제들을 부딪히고 문제에 대해서 다양하게 해결하는 문제 해결 과정을 우리가 거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뭐에 대해서 배울 건지 한번 학습 목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이나요? 자, 학습 목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재글의 내용을 이해해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 단어는 학생이 글을 쓰는 과정 그리고 쓴 글이 나와 있는데 학생이 쓴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글쓰기의 단계를 이해해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글을 쓰는 거는 아까 전에 설명을 했듯이 계획하고 내용을 생성하고 글감 마련하고 내용 조직하고 표현하고 마지막에 고쳐 쓰는 이런 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각 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해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글쓰기 과정에서 문제 해결 과정. 이 학생이 어떤 문제를 부딪히고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 이 문제 해결 과정을 이해하면은 오늘 학습 목표 전부 다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학습 목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 숙지하고 학습에 임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본격적으로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앞서서 제재글 미리 보기 활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칠판을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럼 일단은 글의 짜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짜임은 지금 제재글은 처음, 중간, 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처음 부분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일단은 아름다운 청산도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서는 1과 2로 다시 나뉘어져 있는데 1 부분에서는 이 청산도 중에서 슬로길에 대해서 소개를 한 후에 이 소개한 슬로길 중에서 갈만한 코스 이거를 이 중간 2에서 소개를 하고 있죠. 그래서 1번 코스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4번 코스를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5번 코스를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부분으로 가가지고 우리가 청산도 여행을 전후하는 내용으로 끝을 맺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글의 주제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청산도의 아름다운 슬로길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그래서 청산도의 아름다운 슬로길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이 나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보면은 글의 짜임과 글의 주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활동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76쪽 한번 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우의 여행지 소개 글쓰기라는 지문이 나와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 밑에 보면은 계획하기 단계가 있죠? 지우가 어떻게 계획하기 단계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6쪽 보면은 계획하기.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지난 주말에 가본 청산도가 정말 아름다웠어. 청산도의 슬로길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싶어 라고 나와 있네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상황 요소가 네 가지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첫 번째 주제, 두 번째 목적,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매체,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독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 주제, 목적, 독자, 매체에 대해서 고민하는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청산도 슬로길의 아름다움, 이게 뭐예요? 주제. 맞죠? 주제죠. 그리고 알리고 싶다, 아름다움을 알리고 싶다, 여기가 목적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글쓰기 상황의 네 가지 요소 중에서 주제와 목적을 이렇게 고려를 하고 있네요. 옆에 넘어가면은 블로그에 이 글을 올리면 주로 누가 읽을까? 라고 해서 매체가 뭐라고 나와 있죠? 네, 블로그라고 나와 있습니다. 좀 더 읽어보면은 아마 내 블로그에 자주 오는 친구들이겠지? 밑줄 긋고 여기가 뭐예요? 독자를 고려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지우는 주제, 목적, 매체, 독자 이 네 가지를 전부 다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황의 요인을 고려하고 나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볼까요? 그럼 친구들이 청산도에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도록 써야겠군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상황 요소를 전부 다 파악하고 나서 그럼 앞으로 글을 어떻게 써야 하겠다라고 계획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지우의 글쓰기 단계 중에서 계획하기 단계가 어떤 단계냐 하면은 자, 계획하기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은 자, 글쓰기의 상황 요인이 뭐가 있었죠? 네, 주제, 독자, 목적, 매체 이런 상황 요인을 고려하여서 지금 어떻게 앞으로 내가 재밌게 글을 써야겠다. 또 어떻게 글을 썼어요? 청산도에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글을 써야겠다. 글쓰기에 대해서 계획하는 단계가 계획하기 단계예요. 자, 이렇게 이해가 되었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지우가 거친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핵심 톡톡 13쪽 한번 펼쳐주세요. 전부 다 펼쳤나요?
밑에 13쪽 밑에 보니까 뭐가 나와 있어요? 네, 계획하기 단계표가 나와 있죠? 자, 이 지우의 사고 과정, 이 머릿속에 있는 과정에서 어떤 고민에 부딪혔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표로 정리를 해 놓아 보았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제와 목적을 뭘로 정했을까? 첫 번째 문제는 뭐예요? 자, 우리가 주제와 목적을 뭘로 정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지난 주말에 가본 청산도가 정말 아름다웠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청산도의 슬로길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싶어. 주제와 그리고 목적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결을 했냐 하면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주에 갔던 청산도를 갔던 경험을 바탕으로 주제와 목적에 대해서 선정을 하고 있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제 해결 과정 봤고요. 그럼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어떻게 쓸까라고 해서 글을 어떻게 쓸지, 그래서 글쓰기에 대해서, 글쓰기 전 과정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자를 고려해서, 그래서 독자, 네, 주로 내 블로그에 오는 친구들이겠죠. 이 독자를 고려해서 친구들이 한번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도록 써야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있죠. 그래서 독자를 고려해서 계획을 하고 있네요. 독자를 고려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문제 해결 과정까지 이렇게 전부 다 살펴보았습니다. 전부 다 보이나요? 네,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네, 이제 77쪽으로 넘어가서 내용 마련하기 단계를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지문을 읽어보면서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내용 마련하기 단계에서 지우가 내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글을 쓰기에는 내용이 부족해 라고 하고 있네요. 그래서 배경 지식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문제점을 이 학생이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청산도 관광 누리집과 여행책자를 찾아봐야겠다라고 해서 다양한 매체, 다양한 서적 등을 통해서 글감을 마련하고 있네요. 자, 옆으로 넘어가서 마련한 내용 가운데 어떤 것을 글을 담을까? 그래서 마련한 글감들 중에서 좋은 글감을 선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독자의 흥미를 고려를 해서 지금 내용을 선정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또 주제와 거리가 먼 내용은 빼야지 라고 해서 주제를 고려를 해서 내용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내용 마련하기 단계가 어떤 단계인지 칠판 판서를 통해서 좀 더 정확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톡톡은 11쪽입니다. 자, 내용 마련하기 단계, 글쓰기 단계에서 내용 마련하기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은 글에 들어갈 내용, 다른 말로 글감이죠. 네, 이 내용을 마련하는 단계예요. 자, 그래서 내용을 마련을 하고 나서 이 마련한 내용을 전부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써야 하냐면 마련한 내용 중에서 우리가 글에 들어갈 내용을 선정해야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글감에 사용할 글감을 선정하는 단계가 내용을 마련하는 단계입니다. 자, 그러면 핵심 톡톡 조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자, 내용 마련하기 두 번째에서 글에 들어갈 내용을 마련하는 방법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에 들어갈 내용을 마련하는 방법에는 크게 자기 자신의 배경 지식을 활용하는 방법이랑 배경 지식이 부족할 때는 지금 지우가 한 것처럼 다양한 서적을 찾는다든지 인터넷을 검색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련한 내용 중에서 두 번째 점에서 마련한 내용 중 글에 사용할 내용을 선정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마련한 내용을 전부 다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써먹을지 이런 것들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선정하는지 그 기준이 지금 나와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독자의 흥미, 관심 수준 등을 고려했다라고 했죠. 지유가 지금 독자의 흥미를 고려를 했었죠. 그래서 마련한 글감이 아무리 좋아도 독자가 이해하기 어렵다거나 독자가 흥미나 관심을 가지지 못할 글감이면은 내용을 선정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고려 요인은 독자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고려 요인. 글의 주제에 부합하는지 지유가 고려를 했었죠. 자, 뒷점 넘어가서 지금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글을 쓰는 목적에 부합하는지. 자, 목적이 부합해야지 되겠죠? 자, 우리가 글을 쓰는 목적은 자, 여행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는 목적이었는데 이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글감은 써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보면은 사용할 매체에 적합한 내용인지. 자, 블로그라는 매체의 특성에 적합한 내용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고려를 해서 보통 글감을 선정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다 되었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유가 어떻게 지금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톡톡 14쪽 전부 다 펼쳐주세요. 자, 내용 마련하기 단계는 지금 표가 또 나와 있죠? 위에 있는 표를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글을 쓰기에는 내용이 부족해 라는 지금 부분, 이 부분에서 어떤 문제를 부딪히고 있는 거냐면은 주제에 대해서 배경 지식이 부족해서 배경 지식만으로는 글감을 생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배경 지식이 부족해서 글감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문제점을 부딪히고 있네요.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고 있었죠? 자, 관광 누리집과 여행 책자에서 자료를 찾아봐야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를 통해서 해결했냐면은 배경 지식이 부족해서 글감을 못 마련하기 때문에 배경 지식이 아닌 다양한 지금 인터넷 검색이나 또는 서적 등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련한 내용 가운데 어떤 것을 글을 담을까라고 되어 있네요. 자, 마련한 내용 가운데 우리가 내용을 다양하게 글감을 마련했다라고 한다면은 이 마련한 내용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글의 써먹을 글감을 선정해야겠죠? 글감을 선정하는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했냐 하면은 지우가 해결 부분 보면은 친구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해야겠어. 주제와 거리가 먼 내용은 빼야겠지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뭐를 고려했어요? 두 가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독자와 그리고 주제를 고려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글쓰기 단계, 내용 마련하기 단계에서는 어떻게 지금 어떤 과정인지 그리고 문제 해결 과정까지 전부 다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이제 77쪽의 내용 조직하기 단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계율을 짜볼까? 어떤 순서로 내용을 제시하는 것이 좋을까? 그래서 어떤 순서로 내용을 제시하는지 좋을지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청산도를 소개한 뒤에 1, 4, 5번 코스를 소개하는 것이 자연스럽겠다라고 해서 내용의 흐름에 맞게 자연스러운 순서대로 내용을 짜고 있네요. 자, 옆으로 넘어가서 더 넣어야 할 내용은 없나? 그래서 또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1, 4, 5번 코스를 소개하기 전에 슬로글에 관한 전반적인 소개와 그리고 1, 4, 5번 코스를 추천하는 까닭을 넣어야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좀 더 넣어야 할 부분을 첨가를 해서 지금 77쪽에 처음, 중간, 끝으로 된 개요표를 작성을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 단계, 내용 조직 단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조직 단계 핵심 톡톡 12쪽 한번 같이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조직하기 단계는 마련한 내용, 그 전 단계에서 내용 마련하기 단계에서 마련한 글감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떤 순서로 이 글감을 제시를 할지, 그리고 글의 구성과 전개 방식을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작성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내용을 조직하냐 하면은 조직하기 방법으로 우리가 77쪽에 처음, 중간, 끝으로 된 표가 있었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개요라고 해요. 그래서 개요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내용을 조직합니다.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조직하기 단계는 마련한 내용, 그 전 단계에서 마련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내용을 제시할 순서, 그리고 내용의 구성 이런 것들을 개요를 통해서 조직하는 단계가 내용 조직하기 단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해결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톡톡 지금 14쪽을 펼쳐주세요. 전부 다 펼쳤나요? 네, 내용 조직하기 단계 3번의 내용 조직하기 단계인데 지금 표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순서로 내용을 제시할까? 라고 이 부분에서 뭐를 고민을 했죠, 우리가? 네, 우리가 내용 제시 순서를 지금 고민을 하는 문제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했냐 하면은 청산도를 소개한 뒤에 1, 4, 5번 코스를 소개하는 것이 자연스럽게끔 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주제를 고려해가지고 주제의 흐름에 이렇게 자연스러운 흐름에 맞게 자연스러운 흐름을 고려해가지고 내용 제시 순서를 정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해결 과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넣어야 할 내용은 없는가? 이 부분에서 더 넣어야 할 내용, 더 넣어야 할 내용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더 넣어야 할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냐면은 1, 4, 5번 코스를 소개하기 전에 슬롯길에 관한 전반적인 소개가 필요한 것 같아. 그리고 1, 4, 5번 코스를 추천하는 까닭도 필요해. 그래서 좀 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마찬가지로 고려를 해가지고 슬롯길에 관한 전반적인 소개, 그리고 또 1, 4, 5번 코스를 추천하는 이유까지 이렇게 첨가를 해서 개요를 완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77쪽의 내용 조직하기 단계도 이렇게 전부 다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네, 이제 지금 78쪽의 표현하기 단계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표현하기 단계가 어떤 단계인지 한번 확인을 하고서는 진행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핵심 톡톡 몇 쪽이냐 하면은 12쪽을 전부 다 펼쳐주세요. 네, 지금 4번에 표현하기 단계가 어떤 단계인지 지금 설명이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보고 지금 판서를 통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현하기 단계는 지금 작성한 개요, 우리가 조직하기 단계에서 작성한 개요가 있죠? 이 개요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개요를 바탕으로 해서 글을 표현하는 단계가 표현하기 단계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77쪽에서 본 표를 바탕으로 해서 글이 완성이 되어 있는 것을 지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내용을 확인하고 그리고 문제 해결 과정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7쪽 읽어보면, 78쪽 읽어보면은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섬 청산도 해서 제목이 붙어 있네요. 그리고 그 옆에 자, 지금 날개에 지금 제목 짓기에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어떤 제목을 붙여야 청산도의 특성을 잘 드러낼 수 있을까? 그래서 제목 짓기에 지금 문제를 겪고 있죠. 그래서 지금 문제 해결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핵심 톡톡은 15쪽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부딪힌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 친구가 어떤 제목을 붙여야 할지. 첫 번째로는 제목 짓기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겪고 있네요. 그래서 이 날개 부분에서 어떻게 해결하고 있었죠?
시간이 천천히 흐른다라는 표현은 어떨까라고 해가지고 내용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자신의 경험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이런, 자, 내용을 잘 드러낼 수 있는 표현을 선정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산도라는 섬을 알고 있나요? 라고 하고 있네요. 자, 지금 질문을 하면은 독자가 어떻게 느낀다라고 했었죠? 네, 맞습니다. 호기심을 갖고 굉장히 흥미를 느낀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옆에 날개를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독자의 흥미를 끌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독자에게 질문을 던지는 문장으로 시작해볼까? 그래서 지금 시작 부분에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을 하는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여기 날개 부분의 문제 해결 과정 한번 또 정리를 해보면은, 자, 두 번째 문제는 뭐를 부딪히려 하면은 지금 독자의 흥미를 끌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글의 시작 부분. 우리가 모두 그런 시작 부분 쓸 때 굉장히 여러분들도 어렵죠? 그래서 시작 부분의 표현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시작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해결하고 있느냐 하면은 독자에게 질문을 던지는 문장으로 시작해보면 어떨까 해서 독자에게 질문을 던지는 표현을 활용해서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는 이렇게 문제를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좀 더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산도는 남해의 큰 섬 완도에서 20km가량 떨어져 있는 아름다운 섬이에요 라고 해서 청산도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청산도 위치를 나타내고 있네요. 완도항에서 배를 타고 50분 정도 가야 닿을 수 있답니다 해서 교통편이 나와 있네요. 이 아름다운 섬은 산도 바다도 하늘도 푸르다고 해서 청산도라고 부른다고 해요. 청산도의 이름의 유래가 지금 나와 있네요. 자, 1981년에 지정된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에 속해 있으며 2007년에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슬로시티에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라고 해서 지금 슬로시티에 선정된 이 청산도를 소개를 하는 부분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 처음 부분의 내용은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자, 청산도를 일단은 소개를 하고 있네요. 청산도를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청산도의 위치가 어딘지, 슬로시티에 선정되었다, 이런 청산도를 소개하는 내용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진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청산도 전경, 출처, 완도군청, 누리집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나요? 왼쪽에 지금 날개도 지금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앞부분이니까 청산도 전체를 보여주는 사진을 넣어야겠어. 어떤 사진을 제시해야 할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고민에 대해서 글의 앞부분이니까 청산도의 전체 배경을 나타내 줄 수 있는 사진을 선정을 했어요. 또 사진 출처를 지금 완도군청, 누리집 이렇게 밝히고 있죠. 이 부분은 쓰기의 윤리. 우리가 다른 사람 글을 가져올 때는, 자, 우리가 퍼와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출처를 밝히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출처를 밝히는 것이 쓰기 윤리, 예의에 속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문제 해결 과정을 또 정리를 해보면은 지금 독톡식 이쪽이죠. 보면은 세 번째 문제 해결 과정은 지금 어떤 문제에 부딪혔어요? 자, 어떤 사진을 제시를 할지 사진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냐 하면은, 자, 독자가 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진을 제시하고, 그리고 쓰기 윤리도 고민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처음 부분의 글을 쓰기 단계, 그리고 지금 처음 부분 내용과 문제 해결 과정까지 전부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79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간 1부분을 보면은 오른쪽에 맨 위에 보면은, 자, 한번 날개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부터 술록길에 관한 내용이니까 독자가 알아보기 쉽게 문단을 바꿔야지 라고 해서 우리가 표현하기 단계에서는 또 어떤 문제에 부딪힐 수 있냐 하면은 문단을 어떻게 나누지? 이런 문제에 부딪힐 수 있겠죠?
그래서 보면은 지금 문제 해결 과정에서 지금 문제를 지금 어떻게 문단을 나누지? 문단 나누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자, 새로운 부분이 시작돼요. 새로운 내용이 시작되는 부분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네, 문단을 바꾸고 있죠. 이렇게 문제를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산도를 둘러보려면 술록길을 따라 걸으면 좋습니다. 자, 술록길이라는 것이 나왔네요. 그래서 술록길은 모두 11개 코스, 17개의 길로 이루어져 있어요. 술록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청산도 주민들이 마을 간 이동로로 이용하던 길을 조금 손보아서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청산도에서 지금 술록길은 인위적으로 만든 길이 아니라 원래 사람들이 이동하던 길, 쓰던 길을 조금 더 아름답게 손보아서 만든 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자, 산을 허물고 논밭을 파헤쳐서 새로 만든 것이 아니어서 주변의 자연과 아주 잘 어울립니다 라고 해서 주변의 자연들과 굉장히 잘 어우러지는 이런 청산도 술록길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네요. 길을 걸으며 볼 수 있는 풍경이 아름다워서 저절로 발걸음이 느려진다라고 해서 슬로우, 영어의 슬로우를 써서 슬록길이라는 멋진 이름이 붙었다고 해요. 그래서 슬록길의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이 지금 처음 중간 1부분에서 첫 번째 중심 내용은 뭐냐 하면은 지금 뭐를 하고 있어요? 슬록길을 소개하고 있네요. 자,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슬록길 지도가 나와 있죠? 그래서 출처도 밝히고 있어요. 출처는 쓰기 윤리를 잘 지킨 부분에 해당하겠네요. 자, 밑에 보면은 11개 코스를 모두 걸어보려면 적어도 4일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천천히 걷는다면 하루 이틀 더 걸리겠죠? 슬록길은 모두를 천천히 걸으면서 느긋하게 청산도의 아름다운 경치를 즐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방학이 아닐 때는 그렇게 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저는 1박 2일로 1, 4, 5번 코스를 둘러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추천 코스를 소개를 하고 있네요. 1, 4번 코스는 주변의 경치가 특히 아름답고, 자, 1, 4번 코스를 추천하는 이유 뭐죠? 주변의 경치가 굉장히 아름답다. 그리고 5번 코스는 다른 데에서 보기 어려운 독특한 볼거리가 많다. 이 부분이 뭐예요? 네, 그렇죠. 1, 4, 5번 코스, 5번 코스를 추천하는 이유가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중간 두 번째 단락에서는 뭐를 하고 있냐면은 지금 1, 4, 5번 코스를 추천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추천하는 이유까지 전부 다 나와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중간 1부분의 내용 이해와 그리고 문제 해결 과정까지 전부 다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제 80쪽하고 81쪽에 보면은 중간 2부분 있죠. 이 단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코스는 하고서는 큰 글자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옆에 지금 날개 부분이 보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하려는 코스를 큰 글자로 제시하면 어떨까? 그러면 알아보기가 더 좋겠지? 자, 누가 알아보기 좋은 걸까요? 네, 독자가 알아보기 좋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필자는 어떤 고민을 했냐 하면은 지금 보면은 자, 어떻게 하면 내가 독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왼쪽 날개 부분을 어떻게 해결했죠? 네, 맞습니다. 지금 코스를 어떻게 했어요? 큰 글자로 제시했죠? 코스를 큰 글자로 제시하여서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산도의 남쪽 바닷가를 따라 나 있는데 산들, 바다의 경치를 한꺼번에 감상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길입니다. 노란 유채꽃이 피어있는 유채꽃밭과 바닷바람에 일렁이는 청보리밭, 그리고 탁 트인 바다가. 자, 여러분들 조금 상상해보면서 읽어볼까요? 유채꽃밭이 쫙 펼쳐져 있고, 그리고 한편에는 지금
바닷바람에 일렁이는 청보리밭. 어때요? 뭐 어떤 색깔? 노란 색깔과 초록색, 파란색이 대비를 이루어서 굉장히 멋진 경치가 상상이 되나요? 자, 여기에서 일렁이는 이라고 되어 있고 왼쪽에 지금 날개 부분이 나와 있네요. 한번 날개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닷바람에 청보리가 크게 흔들리는 느낌을 잘 살리려면 흔들리다 말고 일렁이다를 쓰는 것이 좋겠어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있냐면은 네, 그렇죠. 적절한 표현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단어를 선택을 하는 것이 좀 더 나의 느낌을 살리기에 더 효과적인지 이런 적절한 표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적절한 표현을 어떻게 해결을 했죠? 이 문제를 내 자신의 경험, 이 1번 코스의 길을 갔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흔들리다보다 일렁이다가 좀 더 적절한 표현이겠구나. 그래서 적절한 표현을 이렇게 찾아보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문제도 해결을 해보았습니다. 자,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경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 코스는 영화와 드라마의 촬영지로도 유명합니다. 또 왼쪽에 날개가 있네요. 한번 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코스를 배경으로 하여 찍은 영화와 드라마를 설명한 글도 바로 읽어볼 수 있도록 늘 링크를 걸어놓자 라고 했네요. 자, 이 부분도 영화와 드라마라고 했을 때 보통 사람들이 알 수도 있겠지만 그 영화나 드라마를 안 본 독자들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영화와 드라마의 촬영 장소로도 유명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독자의 이해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영화와 드라마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알 수 있을지 독자의 이해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세 번째 날개에서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 하면은 자, 링크를 걸었죠? 영화와 드라마를 소개하는 글에 대해서 링크를 걸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네요. 자, 근데 지금 링크를 걸었다라고 했어요. 자, 이 글의 매체는 뭐였죠? 네, 그렇죠. 블로그였죠? 네, 블로그라는 특성상 링크를 걸거나 동영상을 넣거나 이런 다양한 것들을 매체를 활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매체, 이 블로그라는 매체를 활용해서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네요.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코스 끝에 있는 화랑포에는 바다를 배경으로 하여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마련된 곳이 있고 그곳에서 저의 인생 사진을 얻었습니다. 라고 해서 지금 교과서의 중간 부분에 지금 사진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단락에서는 지금 중심 내용이 뭐였어요? 네, 1번 코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네요. 자, 그럼 이제 다음 단락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코스는 이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큰 글씨로 제시하고 있고 낭길이라고 합니다. 섬의 남서쪽 바닷가 낭떠러지를 끼고 나 있지만 울창한 나무 사이로 구불구불 뻗어있는 오솔길이어서 위험하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이 4번 코스, 낭길, 낭떠러지 길이라는 뜻이겠죠. 이 낭길이라고 하는 이 4번 코스에 대해서 지금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네요. 걷다 보면 바다 위를 걷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 신비로운 길이에요. 같은 뭐뭐인 것 같다. 이거 무슨 표현이죠? 네, 그렇죠. 비유법이죠. 자, 그래서 비유법을 활용을 하고 있네요.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그때의 그 느낌이 되살아나네요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또 왼쪽으로 가보면은 지금 날개 부분이 나와 있네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코스를 걸을 때의 느낌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싶은데 비유를 써서 표현해볼까? 자,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서의 고민은 뭐냐 하면은 4번 코스의 느낌을 어떻게 하면 잘 살릴 수 있을지 적절한 표현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적절한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문제를 해결을 하고 있었죠? 자신의 4번 코스를 걸었던 경험에 비추어서 이 경험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오목인 것 같은 비유, 그 중에서도 지류겠죠. 그래서 비유를 활용을 해서 적절한 표현을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두 번째 단락은 4번 코스에 대해서 4번 코스의 모습 이런 것들을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잘 설명을 해 놓았네요. 자, 그럼 다음 단락 한번 지금 81쪽으로 가서 5번 코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코스는 옆으로 뒤집어 놓은 니은자처럼 생겼는데 이 코스를 걷다 보면 다른 데서는 보기 어려운 독특한 볼거리들이 우리를 반깁니다. 그래서 이 코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습하고 그리고 이 5번 코스는 다양한 독특한 볼거리가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다른 데서는 보기 어려운 독특한 볼거리가 무엇인지 한번 쭉 밑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코스는 뭐예요? 범바위 밑줄. 다른 데서는 보기 어려운 독특한 코스 1번이죠. 그래서 이 범바위는 범이 웅크린 모습을 닮았다고 해서 범바위라는 이름의 유래가 첫 번째는 범의 모습을 닮았다. 그리고 또는 바람이 불 때면 바위 틈에서 범 우는 소리가 난다고 해서 그래서 이름 두 번째 유래는 범이 우는 소리가 난다라고 해서 범바위일 것이다. 이 두 가지의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네요. 그러한 이름이 붙은 바위산입니다. 범바위 전상에 섰을 때 먼 바다와 여기저기 떠있는 작은 선들이 한눈에 들어가서 저도 모르게 우와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범바위예요. 지금 첫 번째 코스인 범바위의 이름의 유래와 그리고 범바위 정상에서 본 경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네요. 자, 범바위에서 내려와 바닷가 쪽으로 걷다 보면 구들장론을 볼 수 있어요. 구들장론, 우리가 다른 데서는 보기 어려운 독특한 코스 두 번째가 구들장론을 제시를 하고 있네요. 자, 근데 이 구들장론 옆에 오른쪽에 가보면 날개 부분이 있네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사진이 나와 있고 지금 날개 부분에 친구들이 구들장론이 무엇인지 알까? 그래서 독자가 그냥 구들장론 이렇게 제시를 하면 알 수 있을지, 마찬가지로 뭐에 대해서 고민을 했냐 하면은 자, 독자의 이해에 대해서 지금 구들장론의 이해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잘 모를 테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고 있냐면 사진을 보여주고 그리고 구들장론을 설명한 누리집을 연결해 두는 것이 좋겠어 라고 해서 이 독자의 이해, 구들장론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가지 방안을 활용했죠. 첫 번째 뭐예요? 사진.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누리집을 연결했어요. 자, 누리집 연결하는 거 마찬가지로 매체 뭐였죠? 블로그의 특성을 잘 활용을 하여서 지금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네요. 자,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되었나요? 네, 좋습니다.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구들장론은 돌이 많고 흙과 물이 부족한 청산도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만든 특이한 논입니다. 자, 구들장론은 돌이 많고 흙과 물이 부족한 이런 자연 환경을 인위적으로 이렇게 탁탁탁탁 쌓아 올려서 만들어낸, 인간들이 만들어낸,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에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자연 환경을 극복한 사례겠죠. 바닥에 구들창처럼 돌을 쌓고 그 위에 흙을 부어서 만들었는데 청산도에서만 볼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예요? 구들장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부분이네요. 조금 더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 해변도 이 길에서 만날 수 있는 볼거리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지금 5번 코스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독특한 코스 뭐예요? 장기미 해변이네요. 자, 이곳에는 공룡알 같은 큰 돌이 많이 널려 있어서 다른 말로 공룡알 해변으로도 부르기도 해요. 바닷물이 굉장히 깨끗하대요. 그래서 굉장히 깨끗하고 아름다운 경치가 떠오르네요. 그래서 당장 뛰어들고 싶었지만 아직 여름이 아니어서 해변을 걷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야 했답니다. 라고 해서 장기미 해변까지 설명을 마쳤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는 지금 5번 코스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다양한 코스에 대해서 세 가지를 설명을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중간 2는 전체적으로 1번, 4번, 5번 코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내용이 나와 있었네요. 자, 그리고 문제 해결 과정도 이렇게 전부 다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교과서 81쪽 끝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청산도의 멋진 실록길을 천천히 걸으면서 오래도록 마음에 남을 추억을 만들어보지 않을래요? 자, 뭘로 끝냈어요? 질문으로 끝냈어요. 그래서 독자에게 뭐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실록길에 대해서 한번 함께 청산도를 여행해보지 않을래요? 청산도의 여행을 권유하면서 지금 내용을 끝내고 있네요. 자, 그래서 오른쪽에 지금 날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어떻게 마무리할까? 글의 어떻게 마무리 방법, 글 마무리 방법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을 했느냐 하면은 청산도 여행을 권하는 내용을 인상 깊게 표현해보자. 질문을 통해서 우리 함께 해보지 않을래요? 청산도의 여행을 권유하는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인상 깊게 표현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또 하단에 지금 두 번째 날개가 있죠? 글을 쓸 때 참고한 자료에 출처를 넣어야겠어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떤 문제에 부딪힌 거냐 하면은 지금 자, 우리가 글을 쓸 때는 항상 문제, 쓰기, 윤리를 지금 고려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려하고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냐 하면은 자, 우리가 출처를 밝히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을 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제재글을 전부 다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제 표현하기 단계까지 전부 다 학습을 했고요. 마지막 지금 81쪽에 고쳐쓰기 5번째 단계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블로그에 올리기 전에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이나 어법에 어긋난 표현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겠어. 자,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기 단계를 거치고 나서 그냥 글쓰기 끝 이게 아니라 이제 어법에 맞는지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살펴보고 글을 고치는 단계가 필요해요. 이 부분이 고쳐쓰기 단계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핵심 톡톡 12쪽을 한번 펼쳐보도록 할까요? 자, 마지막 고쳐쓰기 단계에 대해서 지금 학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 전체 수준, 그리고 문단 수준, 문장 수준, 단어 수준 이런 다양한 글 전체에서부터 쭉 이런 다양한 수준에 맞춰서 지금 읽어보면서 글을 점검하고 고쳐 쓰는 단계. 그래서 단어가 적절한지, 그리고 문장이 적절한지, 문단이 적절한지, 글 전체가 적절한지 이런 수준에서 각각의 수준에서 고쳐 쓰는 단계예요. 조금 더 밑에 읽어보도록 할게요. 형식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으로 선생님이 구분해서 제시를 했는데 형식적 측면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법이 정확한지 그리고 문법상 오류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지금 점검을 하고 고쳐 써야 되고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주제에 어긋나는 주제에서 벗어난 문장이나 문단이 없는지 또는 글을 쓰는 목적에 부합하는지 또는 독자의 흥미나 수준에 부합하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내용을 고쳐 쓰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지금 제재글을 전부 다 읽어보았고요. 그럼 이제 제재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톡톡 13쪽을 펼쳐주세요. 맨 위에 보면은 제재 개관이 나와 있죠? 이 부분 한번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래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수필이에요. 수필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 여행지를 소개하는 수필글이에요. 그리고 제재는 뭐냐 하면은 중심 소재는 청산도의 뭐예요? 네, 그렇죠. 실록길이에요. 그리고 주제는 뭐냐 하면은 청산도의 아름다운 슬로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을 세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첫 번째 특징은 지금 이 글은 수필인데 여행을 갔다 와서 여행지를 소개하는 글이라고 했죠. 그래서 특징 첫 번째로는 자, 여행을 하면서 자신이 본 것과 느낀 것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생생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 적으면은 자, 뭐를 이용했어요? 다양한 사진, 다양한 지도 이런 링크도 걸어놨었죠? 그래서 사진과 지도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특성으로는 지금 이 작품의 매체는 뭐라 그랬죠? 네, 맞습니다. 블로그였죠? 자, 그래서 블로그의 지금 특성이 잘 드러나죠? 다양한 링크를 건다 이런 거는 블로그에서만 할 수 있는 표현 방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재글을 전부 다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글의 제재글을 전부 다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럼 학습 목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제재글의 내용을 이해하기, 그리고 두 번째로 글쓰기의 단계를 이해하기. 자, 글쓰기의 단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5가지 단계가 있었죠? 계획하기, 내용, 마련하기, 내용, 조직하기, 그리고 표현하기, 그리고 마지막 고쳐쓰기. 이런 5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 글쓰기 과정에서의 문제 해결 과정. 이 5단계에서 그냥 쭉 써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양한 문제를 접하고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해결 방안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해를 전부 다 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과서의 내용을 전부 다 마쳤는데요. 자, 우리가 보통 글을 썼던 다양한 경험들이 여러분들도 있겠죠? 일기를 썼었던 경험도 있고, 우리가 겨울방학, 그리고 이 방학 때 독후감을 써오라는 숙제를 선생님이 냈었죠. 자, 여러분들 글 잘 쓰고 있나요? 자, 우리가 독후감을 쓸 때 이렇게 지금 이지우라는 학생처럼 우리가 무의식 중에 이제까지 다양한 문제를 접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거쳤을 거예요. 자, 근데 지금서부터는 이렇게 지우처럼 의식적으로 내가 이런 문제, 내가 글감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 의식적으로 문제를 접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지우처럼 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생각해서 해결 방안을 찾다 보면은 지우처럼 좀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산 대방중학교 교사 김하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